그렇죠. 결국 우리는 여론조사에 한계가 있다라는 점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즉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생각하는 바, 국민이 뜻하는 바를 얻어낼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즉 여론조사하는 방법 자체가 또다시 측정되고 측량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연구의 대상이 된다면 우리는 이 조사 방법을 변화시키거나 함으로써 전혀 다른 여론의 측정 방식에 도달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계량하는 것이 계량되고 있다는 말은 여론을 측정하는, 또 여론을 평가하는 여론조사라고 하는 방법 자체가 또다시 인간에 의해서 계량되고 또 인간에 의해서 판단되고 또 조작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재심은 나는 원래 작가의 의도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여론조사의 한계라고 하는 맥락에서 이 작품을 이해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과정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처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도 무게가 측정되지 않은 것이 이 밑으로 내려오면 무게가 두 개로 분산되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가 30, 30이라고 한다면 이 무게는 이제 60이 되겠죠. 그럼 60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이 밑에는 60이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 밑에 이제 무게는 또 늘어난 것이지요. 그래서 위의 여론을 측정하는 방식 자체, 또 저울 자체가 또 다른 무게로 실리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측정하고자 했던 무게는 제대로 측정되지 않고 과대평가되거나 왜곡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저울의 눈금은 애초에 아무것도 없는 허공, 공기를 측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0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측정 방식을 계량하다 보면 그 의미들이 때로는 과대평가, 과소평가되거나 왜곡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즉 우리가 모든 것이 수적으로 환원되고 계량되는 사회에서 인간의 뜻과 의지마저도 여론조사라고 하는 방식으로서 계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량의 방법은 그 과정에서 여론의 왜곡이나 또 특정 의도의 개입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때문에 전문적인 조사기관에 의해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여론이 측정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여론조사 역시 그 특정한 주체의 그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공정한 여론조사가 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신뢰도가 높은 여론조사의 전문 기업들 또 전문가들을 육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차대한 과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모든 여론조사의 결과 역시 또 수용자의 입장에서는 그저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조사가 이렇다라고 해서 그저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론조사의 방법과 그리고 여론조사의 주체를 모두 확인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여론조사 이해의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이 그림을 통해서 의미를 더 깊게 만들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사실 가제시문만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의미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이 그림을 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예술 작품 안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또 다른 의미를, 또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인식의 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철학보다 예술이 한 발 빠르고, 예술은 세계를 직관적으로 통찰함으로써 우리에게 논리적으로만은 이해되지 않던, 이해되기 힘든 문제를 이해 가능한 것으로, 공감 가능한 것으로 바꾸어 주기도 합니다. 때문에 예술 작품들의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해 볼 수 있는 훈련이 잘 되어 있다면 이런 문제에 접근하는 것도 아무래도 용이하겠지요. 그러나 꼭 그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제시문의 맥락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념화하고 일반화하는 것이 잘 훈련되어 있다면 충분히 좋은 의미의 파악 그리고 논술의 서술이 가능하다는 점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문제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다소 좀 어려운데요. 서울대학교 모의고사에서 이제 기출되었던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그 이미지에 대한 보다 더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서
이 문제가 조금 어렵지만 접근하려고 노력을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제시문이라고 해서 언제나 피하기보다는 어려운 것들에 익숙해지고 또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들 수준에서 파악 가능한 의미들을 추적해내는 훈련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들 겁내지 말고 부딪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3번 가보죠. 제시문 가와 나는 조선시대 문인들의 그림에 대한 견해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그림을 창작하고 감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요소가 무엇인지 서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래의 두 그림을 비교 감상하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면 조선시대 문인들이 그림에 대해서 그림을 창작하고 감상하는데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가와 나가 뭔가 차이가 있으니까 두 개의 제시문이 나온 것이겠지요. 그러면 이 두 개의 다른 견해를 바탕으로 해서 두 그림을 비교 감상하는 겁니다. 예, 가제시문부터 확인해 보지요. 매화 또한 초목의 일종이니 가장 그려내기 어렵다. 대개 그 가지와 줄기가 굴곡져 용과 뱀이 뒤엉킨 모습처럼 된 것은 매화의 참모습이 아니다. 풍기는 분위기가 왕성하고 향기롭게 흘러넘침이 마치 달빛이 밝게 비치고 눈발이 흩날리는 것 같음을 헤아려 깨닫고 마음으로 터득하는 것이 매화의 참모습이므로 가지나 잎의 처리는 논할 게 못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매화라는 소재를 다루고 있지만 핵심적인 것은 예술을 감상하는 태도, 예술 창작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바가 무엇인지를 찾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핵심적으로 파악해야 될 내용은 매화가 아니라 뭔가요? 그렇죠. 이런 것임을 헤아려 깨닫고 마음으로 터득하는 것. 시 핵심입니다. 그렇죠. 이게 참모습이다. 참모습이라고 하는 건 다르시 말해 본질이죠. 즉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매화 가지 줄기의 형상을 꼼꼼하게 묘사하고 가지나 잎을 세밀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본질을 드러내는 겁니다. 즉 사물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 사물 혹은 사물이 아니라 사람일 수도 있죠. 그리고자 하는 대상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본질은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마음으로 터득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안, 마음으로 보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마음으로 이 본질을 터득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저 읽어본 다음에 좀 얘기를 할까요? 옛날에 내 친구 이자야가 등불 아래 벽에 비치어 나타나는 매화의 그림자를 그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등불 아래서 벽에 이렇게 매화가 비친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걸 먹을 가지고 이제 그려냈겠죠. 그 형상이 부은 듯 부풀어 오르고 울퉁불퉁한 모습이어서 매화인 줄 알지 못하겠으나, 그렇죠? 그림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왜곡이 있었겠지요. 풍기는 분위기만은 제법 옮겨내었으므로 매화가 범상치 않은 화임을 알았다. 즉 구체적인 묘사는